다만 멀고 험한 길이나 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고구려 명제상 을파소의 6세손이 을지문덕이고 그의 성씨는 을지씨가 아니라 을씨다. 을지문덕이 큰 공을 세운 후 을지성씨를 갖게 됐는데 고려 인종 때 을지문덕의 15세손이 묘청의 난에서 공을 세운 뒤부터 돈씨 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을지문덕의 고향이 평양이고 그 묘소 역시 그 부근에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능히 생각할 수 있으며 다만 문헌에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방 사람의 구비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깨뜨릴 증거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신문은 적고 있다. 그런데 한 해 전인 동아일보 1934년 5월 26일 자3면에 을지문덕 후손인 돈씨 종장의 집을 찾아갔다는 기사가 나온다. 을지문덕 묘를 찾아가니 왼쪽엔 백양산, 오른쪽엔 달마봉, 앞으로는 아득한 평야가 있는데 숲속에서 두견이 한낮에 울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을지문덕 묘에 가보니 누군가가 몰래 전주리 씨의 무덤과 비상을 놓았다고 전했다. 묘지의 훌륭함을 탐하여 강제로 여기다 새 무덤을 묻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돈씨 촌로들이 분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 이 새 무덤을 묻은 사람들아. 이딱하고 가증한 사람들아. 조선 민족을 도탄해서 구원한 대영웅, 대은인의 거룩한 무덤 위에 이런 짓을 감행하였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조선일보 1969년 12월 18일 자3면 기사인물로 본 한국사 뒷맥에도 을지씨가 돈씨로 개성한 유래가 나온다. 인용하면 이렇다. 을지문덕부터 을지로 개성되어 그의 16세손이 고려 인종 때 묘청난의 의병장으로 서경 탈원을 하늘지수 을지달 을지원이며 그 공으로 돈산 땅을 주고 돈산백으로 사작 그 후부터 을지씨를 돈씨로 개성하였다고 돈씨가보에 적혀 있다. 을지의 17대손이 돈정신 당시 임란조방장이며 그 후손이 해방 전까지 평남 선대평역 근처 둔매 돈산에 40여 호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신문보다 앞서 잡지 별건곤 34호 1930년 11월 1일 발행 을지문덕묘 참배기에도 돈종각씨를 만난 이야기가 나온다. 신문보다 5년이나 앞서서 잡지가 먼저 을지문덕 묘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별건곤 기사 중 일부다. 을지공의 후손이 어찌하여 돈씨로 되었습니까? 네, 그는 우리 목천 돈씨의 족보에 그렇게 된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부터 을지씨가 돈씨로 되었나요? 고려 인종 때인가 봅니다. 공의 10대손 들지수와 그 아우 이달이 묘청의 난에 전공이 있으므로 돈시백을 봉하고 사성돈 하였는데 그때부터 돈가가 되었습니다. 돈씨라는 성은 다른 데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데 아마 이 동리에는 여러 댁이 사시겠지요. 이 동리에는 불과 5집밖에 없습니다. 모두 농사나 하고 지내고 형세가 매우 미천합니다. 을지문덕의 묘가 있는 현암산은 강서, 대동 두 고을을 접경한 강서군 잉자면 1위에 속한 땅이다. 과히 높지 아니한 나지막한 산인데 동은 백양산이 마주 보이고 북은 태평동을 사이하여 대보산이 건너다 보이고 서는 천진산이 가려 있고 남은 일이라는 동리가 있다. 진적부도 인 것처럼 길이 없으므로 콩밭골로 송림 사이로 헤매어 위에까지 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을지공의 묘는 간 곳이 없고 바로 그 자리라는 곳에 웬 딴 사람의 묘만 우뚝 솟아 있다. 어허 참, 숨이 막히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상석에 각자 한 것을 보니 전주리 씨지며 라 대자가 쓰여 있고 그 아래에 휘정우생 우이민졸 오신 미 7월 이라 하였으며 그 끝에는 자손들의 이름을 버려 적었다. 나는 돈군을 돌아보며 이건 어찌 이렇게 되었소? 하고 물으니 그는 한숨을 쉬며 불이 선산
을 우리가 잘 수호하지 못하여 이 꼴을 만들어 놓았으니 조상께 죄되는 것은 말할 수 없거니와 세상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략 별건곤 34호 1930년 11월 1일 발행 와동아일보 1934년 5월 26일자 조선일보 1969년 12월 18일자 기사에 실린 돈씨 성의 기원은 각기 을지문덕의 10세손, 15세손, 16세손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현재와 가까운 시기 쓰인 조선일보 기사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을지문덕함으로 부활하다. 지난 1월 4일 오후 태안 서방 해역에서 열린 해상기동 훈련에 참여한 해군 2함대 을지문덕함 DDHI의 와일드캣 959 해상작전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 조선 DB 분단이 되면서 을지문덕 묘는 더는 확인할 길이 없게 되었지만 그 이름은 우리 해군의 구축함으로 다시 부활했다. 한번 DDH-972인 을지문덕함은 지난 1997년 10월 16일 진수식을 가지며 세상에 나왔다. 3200톤급 구축함으로 승조원 286명이 한꺼번에 승선할 수 있다. 길이 135m, 폭 14m 규모로 항속거리는 4500캐리인데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구축함 2호란다. 2021년 12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 KDXI 을지문덕함이 성능 개량이 완료돼 실전에 배치되었다고 전한다. 유도탄, 함포, 어뢰 등의 무장을 탑재한 을지문덕함은 해역 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 다만 멀고 험한 길이나 악업, 박업, 바람 두렵지 않네 김태환, 문장에 물들다 8. 인도를 찾아간 신라 해초 스님의 왕오천 축국전.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문. 한민족 모험 유전자를 떠올리게 한 신라 최치원의 명문 토항소 경문. 한국 한문학사의 첫머리. 고구려 기상을 세상에 알린 을지문덕의 시 여수장우 중문시, 겨수장우 중문시. KBS 교양 프로 역사 스페셜에 방영된 해동의 첫 번째 세계인 해초 한 장면을 캡처했다. 서기 723년 신라의 스님 해초 704에서 787년 가 길을 떠났다. 해로와 육로를 거쳐 큰 바다와 사막, 설산의 산맥을 따라 인도와 주변 여러 나라를 순례하고 727년 돌아왔다. 천축국은 인도를 말한다. 당시 인도는 5지방, 즉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천축, 중천축으로 나뉘어 있어서 조천축국이라고 불렀다. 해초가 인도를 찾아간 길을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다. 해상과 육상을 거쳐 사막과 설산을 넘는 4년간의 대장정이었다. 사진 조선 DB 왕은 그곳에 갔다는 의미여서 왕오천축국전, 은 인도 지방 여행기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문이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관한 여행기다. 길 떠난 자의 노래 신라 해초 스님의 왕오천 축국전. 프랑스의 탐험가였던 폴 펠리오가 1908년 3월 처음 세상에 공개했다. 1908년 3월 프랑스의 탐험가였던 폴 펠리어트 1878에서 1945년 가 중국의 돈황, 천불동에서 발견해 세상에 알렸다. 앞뒤가 잘린 채 발견되었는데 원래 3권이었다는 4권이었다는 설이 있다. 현존본은 그 약본, 을약본이다. 번역본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이후 1943년 최남선 1890에서 1957년 이 원문과 해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널리 알려졌다. 보리사가 멀다고 근심할 것 없었는데 녹야원이 먼들 어찌하리오. 다만 멀고 험한 길이 근심이 되나. 불어닥치는 악업, 박업의 바람은 두렵지 않네. 8개의 탑을 보기 어려움은 여러 차례의 큰 불에 타버렸습니다. 어찌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거나. 오늘 아침부터 이 눈으로 똑똑히 보리. 부려보재원 언장록원여 지수현로험 비위어 풍표 팔탑난성견 참저경겁소 하기인원만 목도제 금조. 이 시는 해초 스님이 마하보리사
예방하는 기쁨을 읊은시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나온 구도자 해초의 시, 노래는 절제되어 있다. 들뜬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돈을 아침부터 이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고 흥분하지 않겠노라 다짐한다. 오히려 이런 다짐 속에 길 떠난 이의 설렘을 역으로 느낄 수 있다. 불어닥치는 악업의 바람은 두렵지 않네라는 표현이 몹시 여운을 준다. 참고로 시속 녹야원은 부처가 처음 설법한 곳이라고 한다. 왕후천 축국전에는 해초가 구시나에 들렀을 때의 일화가 나온다. 구시나는 부처가 열반한 곳이다. 당시 구시나는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밀림지대였던 것 같다. 이곳은 황폐하여 사람도 살지 않으며 림목이 울창하여 순례온 이들은 들소와 큰 뱀의 해침을 곧잘 받는다고 썼다. 100여 년 전인 1920년대에 인도의 소녀 둘을 물어간 늑대가 10년간 이 아이들을 기르다 사람들에게 발견된 곳이 바로 구시나 인근 밀림이었다고 한다. 해초 스님은 이런 시도 남겼다. 길은 거칠고 설산 높은데 험한 골짜기마다 도둑도 많기로 해라. 나는 새도 험한 산새에 놀라. 고통나무 다리 건너기에 사람이 겁을 먹는다. 내 평생 눈물을 몰랐는데 오늘따라 천줄기 눈물이 내 볼을 적신다. 군안서번원 여차 동로장 도항괭설령 험간적 도창 조비경초의 인건 안편량 평생 부문루 금일 세천행. 발길 닿는 대로 걷는 것을 둔수행각이라 한다. 흔히 쓰는 불교 용어일 수 있으나 구름처럼 떠다니다 물처럼 흐르는 해초의 긴 여정이 떠오른다. 그런데 해초는 도둑을 많이 만난 모양이다. 왕후천 축국전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길에는 도적이 많기는 하나 물건만 빼앗고는 즉시 풀어보내고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해를 끼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착하여 살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서나 가게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고기를 파는 곳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왕후천 축국전을 보면 구법을 향한 해초의 신앙적 목마름, 천줄기 눈물이라는 문장에서 보듯 고단한 걸음이 드러나지만 해초를 통해 우리 민족 내부의 정신적 모험 유전자를 떠올리게 한다. 해초는 만주 일대 동북아를 호령하는 한민족의 자손이다. 태산 밑에 참새 알이 깔린 것과 같아. 신라인 최치원과 그의 문집 개원필경. 신라 최치원 857. 이 남긴 토항속 영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모험 유전자를 드러내는 기록이다. 톡토는 꾸짖고 야단친다는 뜻이다. 경문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의분을 고취하려고 쓴 글을 말한다. 서기 881년 신라 헌강왕 7년 당나라에서 황소가 모반을 일으키자 당희종이 고병 755년 토벌 총사령관으로 삼았다. 최치원이 고변에 휘하해서 종군하며 황소에게 경문을 썼는데 이 글이 토황소 경문이다. 이 글은 신라인으로서 당나라 사람들까지 놀라게 한 명문으로 중국 문학사에 있어 한국인의 명성을 크게 떨치게 했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갑자기 부는 회오리 바람은 한나절을 온 세상을 널리 살펴보고 지탱하지 못하고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를 계속하지 못한다 하였다. 천지에 있어서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변화는 이와 같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온 세상을 널리 살펴보고 만리 길을 거침없이 횡행함에 너와 같은 좀도둑은 마치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기러기 털을 넣는 것과 같고 높이 솟은 태산 밑에 참새 알이 깔린 것과 같아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헛된 욕망에 이끌려 함부로 날뛰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지네가 수레바퀴에 저항하는 형상이고 세상의 변화를 모른 채 옛것만 고집하는 수주대토 예우를 범하는 것이다.
마침내 곰을 잡고 표범을 쫓는 우리 군대가 몰아친다면 큰 소리만 치던 너의 오합지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칠 것이요. 너의 몸은 도끼에 묻은 기름이 될 것이며 너의 뼈는 전차에 치어 부서진 가루가 될 것이다. 하략. 최치원의 이 경문은 적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명문으로 뜻이 장엄하고 위압에 힘이 있다. 적장의 죄를 꾸짖고 힐책하는 기세 높은 문장을 읽던 황소가 겁을 먹어져도 모르게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삼국사기 내 최치원전에 의하면 그의 자는 고운, 해운이다. 서기 857년 경주에서 태어나 12세에 당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그가 이 나이에 견당 유학생이 된 것은 어려서부터 정민호학 하였다고 하는 그의 자질을 말해준다. 삼국사기에 최치원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적은 것으로 보아 육두품 출신으로 보인다.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 장군의 활동 무대였던 파미르 산중의 wak한 계곡. 사진 조선 DB. 최치원은 도당 6년 만인 18세 때에 급제하여 지금 장수성 강령의 현위가 되었다. 이후 시여사에 올랐다. 어느 정도 높은 벼슬인지는 모르나 3품 이상에 해당한다고 한다. 토항소 경문은 서기 881년, 그러니까 최치원이 25세에 남긴 글이다. 황소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서기 875년. 대규모 전란, 이 중국을 휩쓸 때였다. 그 무렵 반란을 평정하는 장수 고변의 종사관이 되었다고 전한다. 고변이 누구인가? 고변은 바로 그 유명한 고선지 장군이다. 고구려계로 그의 3대가 모두 당나라 절도사를 역임했다. 당의 시성, 두보 712에서 779년 조차도 그의 용맹을 기리는 시 고도호총마행을 남겼을 정도다. 고선지는 훗날 당나라 수만 대군을 거느리고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을 세 차례나 넘나들며 서역 원정을 감행한 몸속에 모험 유전자로 가득했던 한국인이었다. 20세기 초 그의 원정기를 답사한 어느 영국 탐험가는 이 장거리 행로를 두고 나폴레옹의 알프스 돌파보다 더 성공적이라고 했다. 희대의 맹장이자 중세 국제관계사나 동서 문화 교류사에 남긴 고선지의 업적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가 이끈 아프가니스탄 탈레스전 이 계기가 되어 제지술이 중앙아시아와 아랍 제국에 퍼졌고 그것이 다시 12세기 중엽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1년 4월 11일 자 11면 참조. 만족할 줄 알고 그만 그치는 것이 어떠하리.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무찌른 살수대첩을 재현한 그림이다. 사진 전쟁기념관. 최치원이 어느 해부터 황소 토벌군에 참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양자강 방면에서 고변에 휘하에 있던 기간에 지은 1만여 편의 시문 가운데서 뽑은 것이 바로 개원필경 전스무권이다. 필경이란 진중에서 문필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겸손의 뜻이라고 한다. 이 문집은 현재도 남아있고 한국 한문학사의 권두를 장식한다. 최치원의 시를 떠올리니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 내 여수장우중문시가 생각난다. 을지문덕은 고구려 영양왕대 제위 590에서 618년 활약한 장수다. 삼국사기에는 침착하면서도 날쌔고 지략과 술수가 뛰어났고 글을 잘 지었다는 평가만 전한다. 안타깝게도 생애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 을지문덕 성씨도 사라져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 길이 없다. 중국 북송의 사마광 1019에서 1086년 이 편찬한 자치통감에는 그의 이름이 울지문덕, 뒤지문덕이라 기록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울지, 위지를 선비족, 계통의 성씨로 보는 견해, 을지가 아니라 고구려 명제상 들파소와 같은 들씨로 보는 견해, 성이 아니라 고구려 관등 중 하나인 두태를
와 같이 연장자나 가부장을 뜻하는 존칭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하다. 을지문덕은 고구려와 수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활약했다. 612년 영양왕 23년 수의 2차 침공 때 뛰어난 지략을 발휘하여 수나라 30만 별동대의 공격을 잘 막아내었을 뿐 아니라 후퇴하는 적군을 살수 지금의 청천강에서 전멸시켜 고구려의 대승을 이끌었다. 이 대첩으로 고구려는 수의 야욕을 분쇄할 수 있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건넨 그 유명한 시는 이렇다.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신묘한 계산은 지리를 다했네. 싸워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만 그치는 것이 어떠하리. 신책구천문 묘산공질이 전승공기고 지조권운지. 조선일보 1936년 5월 24일자 이면 호족의 성장유체, 보위의 적성흡연, 기사다. 일설에 따르면 우중문이 이 시를 받자 때마침 피로하고 굶주린 군사들은 싸울 기력을 잃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36년 5월 24일자 이면의 호족의 성장유체, 보위의 적성흡연, 이란 기사가 실렸다. 민족을 호족하는 성스러운 장군 성장대 시신유체들 지키려는 정성적성비 대단 흡연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조만식 1882 선생을 중심으로 을지문덕 장군의 묘를 새롭게 단장하자는 평양 시민들의 열기를 담고 있다. 을지장군 묘산수보회, 글지장군 묘산수보회라는 모임도 결성했다고 전한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중 일부다. 오랫동안 잡총 속에 깔아 두어 이 민족에게 가위 버림을 받아온 을지문덕 장군의 묘를 바로잡아 수축하자는 소리가 평양 인사들의 입으로부터 터지자 우련히 모여드는 찬동은 약속한 듯이 이 문제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조선 민족이 가진 대표적 명장으로 그 공과 업이 비할 데 없이 큰 어른의 무덤을 지금까지 박대해 오다가 과거의 허물을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씻어버리자는 뜨거운 정성으로 모인 을지장군 묘산수보회는 22일 오후 8시부터 평양 기독교 청년회관 안에서 발기인회를 열게 되었는 바 조만식 씨의 개회사가 있은 후 김성업 씨의 경과보고가 있고 충문들을 낭독한 다음 실행위원장 조만식 회계 오윤선 서무 김중성, 위원 김병연, 최윤옥, 이훈구, 리훈구, 김동원, 한근조, 노진설, 김성업. 을지장군이 누구냐? 우리로서 누가 모르며 을지장군이 어떠한 공적을 끼치었느냐? 우리로서 누가 모르며 을지장군이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1300여 년 전 그때 우리의 판도가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우리로서 누가 모르랴? 하략. 을지문덕 묘를 찾아서. 동아일보 1935년 10월 1일자 일면에 게재된 군 100만을 격퇴한 을지문덕 묘를 찾아서 기사다. 사흘 동안 연재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기사가 나오기 반년 전인 1935년 10월 1일 동아일보는 사흘에 걸쳐 일면에 을지문덕 묘를 답사한 기사 군 100만을 격퇴한 을지문덕 묘를 찾아서를 실었다. 묘는 옛 주소로 평남 대동군 대보면 태평회리, 당시 강서군 잉자면 1위 현암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계 후손 이름이 을지씨가 아니라 씨였다는 이야기를 신문은 전한다. 동아일보에 답사기를 쓴 김준현 1895에서 1971년 당시 동아일보 주필. 1년 뒤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물러났다. 에 따르면 그해 9월 27일 일행 안창호, 김동원, 송진우, 김성업 등과 함께 평양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달려 대보산 아래에 도착해 취명학교 교장인 최병선 씨를 만났다. 최 교장이 이 지역 주변 사정에 밝아서 을지문덕 후손을 소개했다. 후손 이름은 돈종각. 나이는 52세. 대서를 업으로 하는 그를 따라 을지문덕 묘를 찾아가는데 태평회리 뒤에 있는 밭을 지나니 송림이 나왔다고 한다.
산은 높지 않았지만 길이 없어 나뭇가지를 붙잡아가며 약 30분을 올라갔다. 돈종각 씨는 한 개의 장군석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여기 넘어져 있었는데 내가 일으켜 세웠다 오고 했다. 거기서 수십 보를 더 올라가니 거기에 상석, 이 놓인 어느 무덤이 나왔다. 돈 씨는 그 뒷머리로 돌아가며 발로 쿵쿵 구르더니 저기가 을지공의 묘을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은 동아일보 내용이다. 우리는 놀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조선을 한족의 침입으로부터 구제해서 4000년 역사의 기초를 세워둔 거인의 유해를 이와 같이 소홀히 대우하는 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일까 생각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어떤 마술에 걸려서 자기 것은 전연 망각하였었던 것이었다. 민족을 멸망해서 구하여준 은인을 이와 같이 대우하고 어찌 잘되어 갈 리가 있을까? 돈 씨에 따르면 을씨가 을지씨, 돈 씨로 변한 과정이 돈씨가승 기록에 자세히 나오는데 더불어 평양의 서쪽 대보산의 남쪽인 현암산에 공의 무덤이 있다는 기록도 있다는 것이었다. 계속된 신문 기사의 내용이다. 을파소의 6세손이 을지문덕인데 을지장군은 고구려 영양왕을 도와서 수양제의 100만 대병을 섬멸하여 한족 동침의 의기를 좌절하고 국민의 의기를 크게 진작하여 후일에 천합소문 이 당태종을 격파하는 원인을 한 것이었다. 을지문덕의 15세손의 을지수, 을지달, 을지원의 3형제가 있었는데 고려 인종시이었다. 그때의 묘청에 난이 있었는데 수달론 3인이 의병을 모득 하여 가지고 정서장군, 김부식을 도와서 그 난을 평정하였으므로 3인을 돈산에 봉하고인 하여 돈으로 성을 삼게 하였으니 이때부터 을지성이 돈성으로 변한 것이었다. 을씨가 을지씨로 다시 돈씨로 첫 기사는 잡지 별건곤 다만 멀고 험한 길이나 악업 쉬며 구리 선산을 우리가 잘 수호하지 못하여 이 꼴을 만들어 놓았으니 조상께 죄되는 것은 말할 수 없거니와 세상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략 별건곤 34호 1930년 11월 1일 발행 와동아일보 1934년 5월 26일자 조선일보 1969년 12월 18일자 기사에 실린 돈씨 성의 기원은 각기 을지문덕의 10세손 다만 멀고 험한 길이나 15세손, 16세손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현재와 가까운 시기 쓰인 조선일보 기사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을지문덕함으로 부활하다. 지난 1월 4일 오후 태안 서방해역에서 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고구려 명제상 을파소의 6세손이 을지문덕이고 그의 성씨는 을지씨가 아니라 을씨다. 을지문덕이 큰 공을 세운 후 을지성씨를 갖게 됐는데 고려 인종 때 을지문덕의 15세손이 묘청의 난에서 공을 세운 뒤부터 돈씨 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을지문덕의 고향이 평양이고 그 묘소 역시 그 부근에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능히 생각할 수 있으며 다만 문헌에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방 사람의 구비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깨뜨릴 증거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고 신문은 적고 있다. 그런데 한 해 전인 동아일보 1934년 5월 26일 자 3면에 을지문덕 후손인 돈씨 종장의 집을 찾아갔다는 기사가 나온다. 을지문덕 묘를 찾아가니 왼쪽엔 백양산, 오른쪽엔 달마봉, 앞으로는 아득한 평야가 있는데 숲속에서 두견이 한낮에 울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을지문덕 묘에 가보니 누군가가 몰래 전주리 씨의 무덤과 비상을 놓았다고 전했다. 묘지의 훌륭함을 탐하여 강제로 여기다 새 무덤을 묻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돈씨 촌로들이 분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 이 새 무덤을 묻은 사람들아. 이딱하고 가증한 사람들아. 조선 민족을 도탄해서 구원한 대영웅, 대은인의 거룩한 무덤 위에 이런 짓을 감행하였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조선일보 1969년 12월 18일 자 3면 기사인물로 본 한국사 인맥 뒷맥에도 을지씨가 돈씨로 개성한 유래가 나온다. 인용하면 이렇다.
을지문덕부터 을지로 개성 되어 그의 16세 손이 고려 인종 때 묘청란의 의병장으로 서경, 탈원을 한을지수 을지달 을지원이며 그 공으로 돈산, 땅을 주고 돈산백으로 사작, 그 후부터 을지씨를 돈씨로 개성하였다고 돈시가보에 적혀 있다. 을지의 17대 손이 돈정신 당시 임란조방장, 이며 그 후손이 해방 전까지 평남 선대평역 근처 둔매 돈산에 40여 호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신문보다 앞서 잡지 별건곤 34호 1930년 11월 1일 발행 을지문덕묘 참배기에도 돈종각씨를 만난 이야기가 나온다. 신문보다 5년이나 앞서서 잡지가 먼저 을지문덕묘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별건곤 기사 중 일부다. 을지공의 후손이 어찌하여 돈씨로 되었습니까? 네, 그는 우리 목천돈씨의 족보에 그렇게 된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부터 을지씨가 돈씨로 되었나요? 고려 인종 때인가 봅니다. 공의 10대 손 들지수와 그 아우 다리 묘청에 난에 전공이 있으므로 돈시백을 하고 사성돈 하였는데 그때부터 돈가가 되었습니다. 돈씨라는 성은 다른 데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데 아마 이 동리에는 여러 댁이 사시겠지요. 이 동리에는 불과 5집밖에 없습니다. 모두 농사나 하고 지내고 형세가 매우 미천합니다. 을지문덕의 묘가 있는 현암사는 강서, 대동 두 고을을 접경한 강서군 잉자면 1위에 속한 땅이다. 과히 높지 아니한 나지막한 산인데 동은 백양산이 마주 보이고 북은 태평동을 사이하여 대보산이 건너다 보이고 서는 천진산이 가려 있고 남은 일이라는 동리가 있다. 인적부도 진적부도 인 것처럼 길이 없으므로 콩밭골로 송림 사이로 헤매어 위에까지 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을지공의 묘는 간 곳이 없고 바로 그 자리라는 곳에 웬 딴 사람의 묘만 우뚝 솟아 있다. 어허 참, 숨이 막히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 상석에 각자 한 것을 보니 전주리씨지며 라대자가 쓰여 있고 그 아래에 휘정우생우이민졸 오신미칠월 이라 하였으며 그 끝에는 자손들의 이름을 버려 적었다. 나는 돈군을 돌아보며 이건 어찌 이렇게 되었소? 하고 물으니 그는 한숨을 쉬며 부리선산을 우리가 잘 수호하지 못하여 이 꼴을 만들어 놓았으니 조상께 죄되는 것은 말할 수 없거니와 세상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하략 별건곤 34호 1930년 11월 1일 발행 와동아일보 1934년 5월 26일자 조선일보 1969년 12월 18일자 기사에 실린 돈씨 성의 기원은 각기 을지문덕의 10세 손, 15세 손, 16세 손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현재와 가까운 시기 쓰인 조선일보 기사가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을지문덕함으로 부활하다. 지난 1월 4일 오후 태안 서방해역에서 열린 해상기동 훈련에 참여한 해군 2함대 을지문덕함 DDHI의 와일드캣 959 해상작전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 조선 DB 분단이 되면서 을지문덕 묘는 더는 확인할 길이 없게 되었지만 그 이름은 우리 해군의 구축함으로 다시 부활했다. 한번 DDH-972인 을지문덕함은 지난 1997년 10월 16일 진수식을 가지며 세상에 나왔다. 3,200톤급 구축함으로 승조원 286명이 한꺼번에 승선할 수 있다. 길이 135m, 폭 14m 규모로 항속거리는 4,500캐리인데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구축함 2호란다. 2021년 12월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 KDXI 을지문덕함이 성능 개량이 완료돼 실전에 배치되었다고 전한다. 유도탄, 함포, 어뢰 등의 무장을 탑재한 을지문덕함은 해역 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